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반국가 세력들과 대한민국 국민, 양측 모두 긴장을 늦출 수 없지만 아무래도 초조함이 더해지는 건 죄지은 인간들일 것입니다. 이낙연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절반가량이 전과자라고 하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범죄자들이 가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내부 분위기를 알 수가 없어서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다는 국민일보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연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의원 총회에서는 법조계 정보력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비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판사나 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향해 헌재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정보 좀 알아봐라, 이런 식으로 재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법조인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내부 분위기는 원래 알기 힘듭니다. 평의 진행 내용이 외부로 셀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라며 법조인 출신이라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코미디 빅리그 같은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윤석열 계몽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직후부터 매일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수시로 비상의총을 열고 헌법재판소 선고 시점과 투쟁 방식,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추진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두고 갑론을박을 벌여왔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지난 14일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무런 일정도 공지되지 않자 초조함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조인 출신의 민주당 모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다들 별 정보가 없는 것 같다며 온 정성을 다해 국민의 의사를 피력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고 했고, 법조인 출신의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예상하는 날짜가 계속 다 틀리고 있어서 더 이상의 예측은 무의미하다라며 자꾸 날짜를 예측하는 게 오히려 헌법재판소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 국민의 의사를 피력하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국민의 의사가 아니라 왜 자꾸 간첩들과 중국인들의 의사를 피력하는 건지 이 부분은 참 의문입니다. 반국가 세력들이 이 나라를 삼켜버리고자 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아내고자 하는 우리 국민은 지난 토요일에도 어김없이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광화문과 여의도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주관하는 집회여서 종교가 다를지라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마음만큼은 같기 때문에 모두들 내 돈으로 교통비를 내고 내 돈으로 간식을 구매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주셨는데요. 반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는 북한 공산당의 지령을 받고 행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민노총이 대다수였고, 지난 1월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들에게 정치 활동에 참여 말라는 중국 대사의 말과는 달리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발각된 중국인들은 오히려 더 많아진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우리 똑똑한 젊은 청년들이 찾아낸 중국인들의 SNS 게시물을 이메일을 통해 제보해 주셨는데요.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것을 사진으로 인증을 하고 번역기를 써서 한글을 작성한 듯 매주 있고 급여도 있고 낮지 않아요 라는 등의 설명이나 댓글이 달려있는 SNS 게시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매주 있고 급여도 있고 낮지 않아요 라는 말을 제대로 설명해 드리자면 집회가 매주 있는데 집회에 나오면 돈을 줍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중국인 남성이 집회 현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올렸고, 이 중국인 남성은 잘하네 라며 윤석열 강제 퇴진, 윤석열은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라 등의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이 집회에 앞서 어느 한 중국인 여성은 김경수와 함께 사진을 찍어 SNS에 자랑하듯 올린 것 또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중국인 여성은 3월 11일 광화문에서 아무 말 없이 촬영만 했다고 적었는데 김경수가 중국말을 잘 못 알아먹을까 봐 아무 말 없이 촬영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회 현장에서 서로 마주친 중국인들은 아니 어떻게 한국인들보다 중국인들이 더 많이 나온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눴다는 후문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도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 공안, 헌법재판소에도 중국인이 근무하고 심지어 공영방송 MBC에도 중국인 아나운서가 있다는 의혹이 있는 마당에 중국인들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나온다는 건 이제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북한을 들락날락거린다면 그건 좀 얘기가 다르겠죠.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류양이라는 중국인 남성이 북한 평양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가 선거연수원을 취재하기 위해 수원시에 갔을 당시 저는 중국어 간판이 달려있는 중국인 전용 마트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태국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 식재료를 한데 모아 전문적으로 파는 아시아 마트는 많이 봤었는데 완전 100% 중국 식재료만 파는 마트는 처음 봐서 수원에 중국인이 많이 산다더니 이 정도였구나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류양이라는 중국인이 자신의 SNS에 스스로 직접 공개한 운전면허증을 보면 주소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로 되어 있습니다. 류양이 운전면허증을 촬영해 올린 이유는 한국 운전면허증이 만료됐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류양은 끝났어. 한국 운전면허증이 만료됐어. 라며 내 운전면허증이 벌써 10년이 되었다는 걸 방금 깨달았다. 하지만 현재 블로거들의 상황은 38선에서 파쿠르를 계속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틱톡 난민 여러분. 북한을 좋아하신다면 바로 저를 팔로우 해주세요. 라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어설픈 한국말을 써올렸습니다. 파쿠르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중국인이 사용한 파쿠르의 뜻은 불어에서 파생된 말로 코스라는 의미로 사용한 듯합니다. 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는데 38선에서의 코스, 즉 한국에서의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비현실적인 것 같다. 면허증 갱신을 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류양이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이제 곧 북한으로 가야 해서 김일성 종합대학에 입학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운전면허증 갱신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류양은 지난달 25일 평양에 입국을 했고 김일성 종합대학 2025학년도에서 2026학년도 학비로 4,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580만 원가량의 학비를 갖다 바쳤습니다. 학비 접수증을 보면 북한답게 참 허접하기 짝이 없는데 역시나 또 북한답게 입금자라든지 보낸 사람이 아니라 바친 사람 류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친 사람, 이 문구 딱 하나만 보더라도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이 잘 묻어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돈을 갖다 바친 사람 류양이 대한민국 수원시에 살다가 북한으로 유학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번에 박사학위를 따러 간 것이기 때문에 박사 이전에 석사와 석사 이전에 학사 유학 생활도 했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류양의 SNS엔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증과 석사증 사진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보다 더욱 충격적인 건 지난해 12월 21일엔 북한으로부터 국경일 초청장을 받아 고려항공 비행기 티켓을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엔 평양을 오가는 비행편은 없기 때문에 중국 선양으로 일단 가서 평양과 선양을 수시로 왔다리 갔다리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인이지만 대한민국 신분증이 있고 현재는 잠시 잠깐 북한으로 유학 가 있는 류양은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다시 또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전에 살던 대한민국 수원시에서 중국인 혜택을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중국인이 한국인이 낸 세금으로 의료 혜택을 받고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며 대학 입학에서 우선 조건을 주는 이 모든 혜택을 다 뜯어 고쳐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북한에 들락날락하는 중국인이 한국 땅에서 자유롭게 발을 붙이고 산다니 이거 정말 보통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중국인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 종합대학 박사학위를 받겠답시고 갖다 바친 돈은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 아니겠습니까? 운전면허증 발급일이 2014년도인 걸 보면 한국에서 산지 최소 10년은 된 중국인입니다. 돈 몇백 갖다 바치는 것뿐이라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한국에서 살면서 캐낸 정보들 북한 가서 얼마나 또 갖다 바치고 올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한국을 포위하다시피 한 중국인들 문제, 북한까지 연결돼 있다는 것이 이렇게 명백히 드러난 만큼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께서는 이 사실을 주위 분들에게 더 많이 전파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국회의 친중 의원은 절대 입성하지 못하도록 우리 국민이 나서서 예의주시하고 날카로운 눈으로 친중들을 잘 걸러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한동훈은 자신이 친중 좌파로 평가받는 것에 대해 가짜 음모론이라고 하는데 한동훈 장인이 중국 정부의 사업 허가를 받은 회사와 협력하는 관계였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한동훈은 또 하필
중국인 부인을 둔 김영동을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김영동 국민의힘 의원 부인은 현재는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고는 하는데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중국 국적을 고집하는 바람에 남편 선거운동도 못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시진핑을 만나고 온 배현진을 비롯해서 중국과 티끌만큼이라도 연결고리가 있는 인간이라면 법을 만드는 국회엔 발가락조차 못 붙이도록 우리 국민이 눈에 불을 켜고 막아내야 한다라는 점 강조해드립니다.